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해보세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시장 분위기, 북한의 포탄 소식 때문에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단기적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자, 이 차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코스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며 오늘 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금일 지수가 0.23포인트, 23% 하락 마무리가 됐죠. 1964.7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는 1차적으로 빠지게 된 1960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1930포인트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196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는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종목군들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밀려 내려온 만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종목군들도 기술적인 반등 영역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무리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전략은요,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 즉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섹터로 보게 된다면 건설 섹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패턴이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장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상대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은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오른 편이었고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낙폭이 좀 과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루가. 그런데 이 점 좀 살펴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밀려 내려온 자리대라서 크게 걱정하셔야 될 구간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북 리스크란 부분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 기분 나쁘게 밀릴 수 있는 장이란 얘기입니다. 질질질질 흘러내린 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살짝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자리 때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싼 가격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관망,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바로 매수로 가는 그런 전략대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살짝 드는 구간도 결국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거기서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자리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로 동참하겠다는 전략보다는 관망했다가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대가 오더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자리대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오를 종목군과 그리고 다시 오르기가 좀 힘든 종목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냥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들뜬 그리고 혹은 민감한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이 점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시나 모든 생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분한 대응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그 차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목 상담이 필요하고 그 종목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에서 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이 안 되면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현명한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늘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 대박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요거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이벤트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좀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Q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예사단에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안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 맞추신 분들께 저희가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이 담긴 CD를, 소중한 CD죠. 그거를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벤트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장안의 화제입니다. 대안주, 오늘도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9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기업용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2000년 12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연역을 이어오고 있는 회사다.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를 매수하셨어요. 13,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047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 금호타이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이었었죠. 넥센타이어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 추세대를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일단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넥센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과거의 부채 비율이 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타이어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금호타이어를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성장은 꾸준하게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공장 그리고 중국 쪽에도 공장이 있죠.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13,000원의 비중을 10%를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고점 자리대죠.
14,500원대, 14,5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좀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일단 13,500원 자리대죠. 61선 부근입니다. 이 자리대를 한 번쯤은 저항대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1차가 13,500원, 2차가 14,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12,000원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한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막 오고 있네요. 자, 꾸준하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매일 이렇게 첫 번째, 일박따로, 그것도 매일 일박따로 오답을 맞추시는 참 대단한 정성이죠. 그죠? 4252님, 윈스테크네. 땡입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흐뭇한 웃음이 지어집니다. 자, STI인데요. 지금 들고 계신 가격대 1150원이네요. 1150원이고, 지금 비중 10% 손절할까요?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갔다가 물렸네요. 이래 보내셨네요. 5992님. 자, 물렸다고 표현하기엔 조금 과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5%대 가까이 되는 손실 구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의해서 조금 밀린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거래량 없이 좀 밀렸어요. 그런데, 요 자리대를 한번 잘 보세요. 요 자리대를 보면, 자, 이렇게 올라오는 62평이 직선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선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좋아하면 튕겨 올라가죠. 그죠? 요걸 살짝 깼는데도, 또 이거 강하게 반등이 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결정해 보셔야 되는 가격대이지 여기서 손절을 감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가격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만약 이 선을 강하게 무너뜨린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선을 강하게 무너뜨려서 9,100원대가 내려온다면 손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 선대가 내일 계속 지켜진다면 차라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 즉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빠진 장이니까 그게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대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유일하게 3D 프린팅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이 정확도성이라든가 속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 관점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조이시티를 매수하셨는데요.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조이시티가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32,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상승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입니다. 지난 이 중국 시장을 좀 염두를 해두고 게임을 좀 개발했는데 내달 이제 정식으로 런칭을 합니다. 내달 오후 8일경에 정식 런칭을 하는데요. 상당히 좀 기대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약간의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이 부분들이 포인트로 좀 맞춰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면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간 조정 형태가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121선 자리대죠. 약 한 23,000원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23,000원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차적으로는 약 27,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32,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런칭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접속자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까지는 지켜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KG 이니시스인데요. 17,000원에 비중 40%라고 6162님 남겨주셨네요. 자, KG 이니시스 전자결제 관련주죠. 대표적인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는 KG 그룹주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밀렸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빠서 밀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 기대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렸는 자리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밑에서 그 17,000원 부근 밑에서 잘 모아가시면 충분히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들고 가세요. 더 들고 가시고 자리대를 제가 봐드리자면 첫 번째 저항대로 보이는 자리대가 2만 원대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대와 박스권 하단의 부분이 명확했어요. 그죠? 바로 16,600원대였는데 이게 사실은 확 밀려내려서 15,900원을 지금 찍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딱 찍어놓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전에 분명히 지지를 받고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대입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이게 바로 2013년도 6월달입니다. 그죠? 6월달, 그 다음에 또 7월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이죠. 그리고 작년 12월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자리대는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대에 오면 누군가는 몹시 매수하고 싶어하는, 즉 매수 대기자가 몰려있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시고, 자, 그 들고 가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대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죠. 저항대였던 17,600원대 자리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손절선은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를 매수하셨네요. 44,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도 상당히 좀 자주 상담을 드리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 추세를 쭉 그어보게 된다라면 요렇게 추세선을 좀 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39,000원, 8,000원 요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상승을 하는 부분들보다는 일정 부분들의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44,0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44,000원이라면 약 한 4% 정도 가까이 손실권역이신데요. 우선적으로는 46,50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가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를 빨리 안착을 해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46,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39,000원 이 자리대부터 한 5만원 정도 때까지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5992님, 아까 전에 STA 상담해드릴 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마이멘토님 짱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7103님, 정답 3번 정밀전자입니다. 프로그램 많이 시청하시네요. 예, 진짜 고생하셔서 문자 보내시는데, 땡입니다. 자, 3번 정밀전자 아니에요. 아마 어제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던 것 같은데, 3번 정밀전자,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대안주,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업 정보화 분야의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 시장입니다. 이 빅데이터 시장의 사업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YD 온라인이요. YD 온라인요? 네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100원이요. 4,100원. 네. 예. 그 다음에 비중은요? 20%요. 예. 근데 이게 왜 이거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신 게 왜 들어가셨고 언제쯤 들어가신 거예요? 한 3주 정도 됐고요. 예. 그냥 단기로 들어갔는데 손절선을 놓쳐가지고 계속 보유 중이에요. 네, 보유 중이시다. 네네. 자, 지금 자리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자리대에서 지지를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지금, 오랫동안 손실 보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릿대를 한번 봐드릴게요. 게임주라는 것이요, 실적이 확 받쳐주면 제대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주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랐다가 실적이 안 받쳐주면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아직은 게임 산업 자체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완화 쪽이 아니고 규제 강화 쪽입니다. 얼마 전에도 바로 그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이 있었잖아요. 그죠? 결정이. 그 점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자릿대 한번 봐드릴게요. 자릿대 딱 보시면. 자, 이 자릿대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릿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자릿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강하게. 그죠? 올해 2월 달에. 이 강한 자릿대가 이까지 올라와 놓고 이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면 이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들어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자릿대에서 긴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다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3,700원대까지 다음 주 이내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거는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3,700원대가 반등이 나오면 들고 와보세요. 거기서 다시 만약에 무너진다면요. 3,600원대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미 손절선은 좀 놓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절하기에는 자릿대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워요. 굳이 지금 자릿대보다는 만약에 다음 주에 3,700원이라도 반등이 온다면, 그 자릿대를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되고, 반등이 안 온다면 3,500원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3,500원대에서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 점 꼭 좀. 그거를 다음 주까지는 그럼 들고 가보라고요? 예, 다음 주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만약에 더 무너진다 하더라도 더 크게 무너질 자릿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끽 밀려봐야 3,100원대입니다. 3,120원대.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버텨보세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드렸나요? 오이 솔루션이요. 오이솔루션이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9,600원이고요. 네, 네, 25%입니다. 25%요. 네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게 기업이 좋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렸는데, 네. 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젠 어느 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 오이솔루션은 올해 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이 통신 네트워크, 즉 총통신 장비 섹터에 분류가 좀 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 광 예. 케이블 그리고 광 트랜시버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시스코가 만났었죠. 그 부분들은 네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아마도 이 미국 쪽의 구축 사업을 좀 할 때 협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오이솔루션이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인 이 통신 장비 쪽의 기업들, 즉 10대 기업들 중에 대부분 다 8개 기업을 지금 이제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 나름대로 좀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네, 차트 말씀하세요. 근데 21살이 깨져가지고요. 네,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게 제일 불안하고 네. 사실 다들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차트 보는 사람들이 네, 이 신규 상장주는 511선이 깨지면은 네. 매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규 상장도 신규 상장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알겠습니다. 대충 예를 좀 들어보게 된다라면 네네.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주식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1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17,000원대 초반권역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 17,300원 정도 때, 그 자리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지금 25%이시니까 네.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선 2만 원을 최근에 안착 시도가 좀 나왔다가 한 몇 번 안착 시도가 나왔다가 일단 저항대로 좀 인식을 했거든요. 네. 일단 요 자리대가 첫 번째로 또 저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2만 원 자리대를 일단 저항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리대를 좀 보시고요. 네네. 그 다음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저기 올해 고가를 좀 형성했었던 26,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네. 지금 25% 비중이니까 네. 현금이 많으니까 그냥 25%더 사면 안 되나요?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 네. 심리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분 너무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티아인데요. 1,705원에 비중 50%라고 8652님 남겨주셨네요. 자, 1690원 지금 종가상하고 지금 매수가하고 크게 벌어지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대아티아이가 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철도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철도에 대한 명백한 모멘텀, 즉 그 방북 허용을 떠나서 그 명백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자리대, 즉 그러니까 오늘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좀 더 낙폭이 과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바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니까 굳이 손실권 영역대에서 파시는 게 아니고 1,800원대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얘기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1,800원 위에서부터는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하시라. 왜? 이쪽 구간이 늘 밀렸던 자리대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짝 뚫어도 결국 다시 밀린 자리대는 얘기예요. 1,800원대까지 들고 가보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65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크게 1,65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대, 즉 여기서 밀려버리면 진짜 대북 리스크가 심각성이 부각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1,65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넥센타이어를 매수하셨네요. 16,000원에 15%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그날까지도 외국 그 증권사의 리포트들은 전부 다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 자료나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그리고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추세 상단 자리대에 좀 저항대를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면 이거를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빠진 부분들이 기관 애들이 저렇게까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빠진 것이다. 제대로 분석도 안 해놓고요. 그죠? 결국에는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16,000원 정도가 된다라면 지금 약 한 10%가 조금 넘는 손실이란 말이죠. 일단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15,000원대 초반권역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넥센타이어에서 금호타이어로 좀 교체를 해보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금호타이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바로 다음 종목에 가도록하겠습니다. 우전의 난단 7,800원에 비중 30% 실적 궁금하고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5806님 남겨주셨네요. 자, 우전의 난단 지금 시장의 소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전의 난단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계약 관계에서 아마 불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루머가 돌고 있어요. 일단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한은 불확실성이죠. 그죠?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 명확합니다. 지금 얼마 안 떨어진 자리대예요. 6,100원대 여기 무너지면 다시 한번 이제 쭉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100원대 못 지켜준다면 그냥 빠져나오시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무조건 또 6,1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즉 그런 자리대라는 거 분명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짝 반등 시 내일이라도 반등을 여기서 강하게 들어준다면 자, 6,700원대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전에는 지금 바로 들기에는 시장의 루머나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든다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온다면 그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6,700원대 부근에서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6,100원대입니다. 6,100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노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3,1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조금 안 좋은 그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망 이 부분들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방 이 부분들 사업들 좀 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3,1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저점 매수를 좀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만큼 단기적인 분봉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250원 자리대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짧게 좀 차익을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 약 한 3,800원 자리대까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3,8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중공업을 어저께 샀는데. 예, 어제 사셨어요? 예. 이게 어찌 됐는 거 다 내려왔는 거 샀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왜 이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뭐하러 매수를 하셨어요? 그게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다 빠진 자리대는 이 자리대입니다. 어느 자리대냐면, 그죠? 예. 요 자리대가 다 빠진 자리대예요. 그런데, 매수를 아마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다 여기서 더 빠지고 있는, 즉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더 빠졌기 때문에 더 위험한 자리대예요. 그래서 매수는 정확하게 얼마에 하셨어요? 29,200원이야. 29,200원. 예. 그리고 비중은요? 한 50%예. 29,200원에 50%. 예. 한꺼번에 담으셨죠? 예. 아이고, 간도 크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 걱정돼가지고. 예. 그렇게 간도 크시면서 이걸 담으셔놓고 또 걱정을 왜 하세요? 자, 일단 자리대 많이 빠져봤자 26,000원대입니다. 26,0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는 자리대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 26,000원을 찍게 되면 반등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오는 자리대가 29,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자리대하고 비슷한 반등치밖에 안 와요. 26,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죠? 그러니까 26,000원대 오면 아이고 이 비중 50%인데 이어서 추가 매수하시라 하기도 좀 제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빠지고 있는 종목대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강 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성장성 있는 쪽에다가 이런 대형주는 아이고 놔두면 올라오더라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손실이 커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쪽에다가 더 베팅을 많이 하세요. 그때는 바로 강 크신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매력이 되고 장점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어머님은. 그래서 꼭, 이런 자리대에서 매수하실 때는 차라리 매수하셔놓고 상담하지 마시고, 예, 예. 이쪽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도 됩니다. 이 전화번호 걸어가지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미안해가지고. 예, 아니, 미안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지고 있는데 안심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예. 상담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가격 전략을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물어볼 때도 없고, 예. 그래갖고 텔레비는 많이 보는데, 예. 저거 전화 걸어갖고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예. 오늘 처음으로 지금 걸어봤거든요. 예, 예. 안 공개방송 되면 많이 안 되고. 보시고요. 예. 제가 또, 시간이 끝나고 나서 혹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지금 예, 예, 상담이 예.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화학을 네, 작년 12월 한 중순에 12월 30만 중순이요. 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30만 천 원이요? 예. 비중은요? 아주 고점에서 잡았습니다. 비중은요? 비중은 30%. 30%요? 예. 네. 지금 조금 26만 원대까지 좀 밀려가지고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예, 궁금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좀 더 올라갈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요? 예, 그 부분하고 네. 손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좀 나오죠. 예. 대부분 하는 그 이유가 실적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다르게 LG화학은 조금 느리죠. 그죠? 그 개선 예. 속도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굳이 손절을 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우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저점에 달릴 때까지는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점 자리 때는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인 30만 원 정도 때 있죠? 그 자리 때까지는 충분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보게 되면 화학 섹터도 그렇고 철강 대부분의 기업들이 2분기 때는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바닥에 나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실 물타기를 해도 가능할까요? 물타기에도 가능하신데 지금 비중 30%세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이 종목을 그냥 조금 더 내버려 두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 권역은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25만원짜리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대는 조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비중이 더 늘어났으니까 손실폭은 더 커지겠죠. 그럼 또 불안해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유 있게 좀 보실 수가 있다라면 저는 30만원짜리대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 25만원대 61선 부근부터는 분할로 서서히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25만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예, 오늘 대안주 힌트 5곡, 6곡 맞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3,500억대입니다. 예, 한 달간 외인이 10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GNC 에너지요. 아, GNC 에너지. 예, 예. 예. 매수가는요? 13,150원요. 13,150원. 예. 이거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닌데요. 며칠 전에 매수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오늘 14,000원까지 갔었는데 왜 매도 안 하셨어요? 모르고 오늘 바빠가지고 네. 아침쯤에 올라갔더만 그때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가지고. 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 그죠? 제가 저번에 예. 분명히 이 GNC 에너지 상담 들어왔을 때, 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14,000, 한 200원대 초반대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는 얘기 드렸고, 그때는, 그때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전혀 참고를 안 하셨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자, 이건 지금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거래량을 확 키웠어요. 10% 이상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그 거래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 대북 리스크로 빠졌다면 다행입니다. 그죠? 예. 예,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 대북 리스크가 맞아요. 그런데 요 자리대가 계속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대죠. 그죠? 예.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자리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12,100원대 부근까지는 늘 밀렸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오면 13,500원대 이상 딱 리바운딩 왔다가 다시 밀리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들고 가셔야 돼요. 일단 이 구간이 지켜지는 한은 12,000원 초반대 구간 지켜지는 한은, 그죠? 네. 들고 가셔야 되고, 이게 지켜지면 지금 바이오가스 쪽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하셔야 되겠고, 오늘 차익 실현 안 하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더 들고 가세요. 더 들고 가시고, 만약에 다음번에 14,000원대 이상이 오면, 예. 한 번 더 올 거예요. 분명히 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요. 그때는 네.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예. 전량 다 파시지 말고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예, 다시, 한 달 이내에 오겠습니까? 네, 한 달 이내에 충분히 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오게 되면 그때도 지난 올해 이번 달 초에도 이 GNC 에너지에 대해서 상담 오신 분이 한 달 이내에 14,000원 오겠냐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요? 내가 한 달 이내에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드렸는데 그래 오늘 왔잖아요. 그죠? 그 차익 실현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들어가 예. 계세요. 또 들어가 계시면 한 달 이내에 또 옵니다. 예, 또 오면, 감사합니다. 예, 그때 비중 줄이시고, 다시 비중 늘리시고, 예. 팔았다 샀다 전략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인천이에요. 네? 인천이요. 인천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현대산업인데요. 네. 매수가가 24,050원. 24,050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한 30% 돼요. 30%요? 네, 근데 수익이 조금 났는데요. 네. 이것을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에서 잡아야 되나. 네. 그리고 앞으로 그 건설주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 건설주들, 대형 건설사들 실적 발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네네. 네, 근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괜찮게 나오던가요? 현대사도 뭐 여전히 적자고, 네. 처음에 작년 4분기에서는 2014년도 1분기에 대해서는 턴아웃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역시 1분기에도 적자고 이제 뭐 2분기나 조금 흑자로 돌아설는지는 그건 아직 모르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못 올라가죠. 그죠? 예, 예. 근데 중견 건설사들은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네.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견사들 같은 경우는 내수 쪽에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내수 쪽에 대한 부분들을 포지션을 좀 잡고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3월 달에 형성했던 이 31,800원짜리대를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 수직 중축에 대한 부분들 수혜도 있고요. 상당히 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렇다면 다시 또 이제 건설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을.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회복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더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예.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바닥권역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큰 무리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예. 1차, 2차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1차적으로 한 31,000원짜리대만 넘어가게 되면 예. 아마도 한 34,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3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네, 34,000원 정도까지는 보여져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일단 보시고 1차, 2차로 해서 예, 예. 그리고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28,000원을 잡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28,000원짜리 때가 깨게 되면 아마 26,000원대까지 빠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정해놓고서 하시게 되면 예.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니까 그렇게 좀 대응 좀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마하시니. 예, 목소리 힘 좀 내세요. 아,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제가 단기로 보고 예. 우양 H를 들어갔는데. 예, 우양 HC. 예, 예. 예. 그걸 저는 한 7,800원 설마 목표로 잡고 갔는데. 예. 하자마자 뭐 거의 좀 계속 떨어지네. 그래서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대요? 지금 제가 현재 6,800원으로 들어가요. 아, 6,800원.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40% 된다. 40%. 어우, 한꺼번에 잡으셨다, 그죠? 예. 한 방에 6,800원에 막 40%를. 그죠? 예, 예. 강 크십니다. 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자, 우양 HC가, 사실은 이제 그 화학 쪽 섹터였는데, 지금은 이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뭔가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죠? 아, 예, 예. 플랜트 사업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플랜트 사업 쪽에,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플랜트 쪽에서는 적자거든요. 그죠? 플랜트 사업 쪽에서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동력을 어디 쪽으로 잡았는가 하면, 플랜트 사업 쪽으로 잡았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예. 그렇다는 것은, 이 플랜트 사업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실적은 지금 올해 이제 투여가 된다면 가시화 될 시점은 내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공업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일 때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했어요. 그죠? 예, 예. 동반 상승하다가 다시 동반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덜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시장성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 자리대 딱 봐드릴게요. 자리대 딱 봐드리니까, 여기가 어디냐? 요 자리대요. 자, 전에 분명히 저항대로 작용했던 6,300원대 자리대가 저항으로 자리 잡았어요. 앞부분에. 그죠? 2012년도 때. 저항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지를 받는 자리대입니다. 이 무너뜨렸다가도 올라왔죠. 그죠? 지금 이것도 지금 그 부근에 와 있어요. 그럼 파셔야 되겠습니까? 안 파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들고 계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중기로 망을 바꾸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은 자 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2달 이내. 예, 예. 그죠? 2달 이내에 한 7,000원대까지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이 자리 때까지 8,000원 부근대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중기적으로 봐야 되겠네.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단기로 보실 종목은 아니에요. 아. 우양 HC. 예, 예, 예. 저는 단기로 들어갔는데, 폼 올라가고, 힘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샀는데, 거기서. 힘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화학 쪽 섹터가 힘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쪽은 지금 아직 적자인데 힘이 좋을 수가 있나요? 그죠? 예.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3399님, 번호도 좋습니다. 369, 3399님, 당첨되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빰빠라밤, 자, 당첨되셨습니다. 대한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한주정답 더전 비전이었네요. 자, 지금 계속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조차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